반갑습니다. 김은숙입니다. 뒤에서 리더님들과 얘기 나누다가 부른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뛰어나왔는데, 예, 거울도 못 보고 나왔는데 괜찮나요? 예. 예, 감사해요. 매너도 있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울산에서 왔어요. 지방에서 보면 울산 시골이라 그러죠. 예, 울산도 분명히 이름이 있는 도시인데 다 시골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KTX 타고 왔고요. 여기에 초대받은 그 마음이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선 여기를 서울이라 하거든요. 경기인데 우리는 여기 서울이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좀 세련되고 뭔가 좀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좀 떨리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그런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서울에 강의 오는 정도면 뭔가 좀 새로운 정보로 이렇게 PPT도 팍팍 쏘고 막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죠? 그런데 제가 USB 이후로 알아듣는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두려움을 신백균 리더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리더님 저는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정보 말고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경험이 정보가 될 수 있는 게 이 사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원래 50이 넘으면 입을 닫으라 하거든요. 지갑은 열고. 그죠? 근데 50이 넘은 저한테 네가 보내온 시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그 얘기가 저한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이제 20년 정도 했거든요. 예, 20년 정도 하면서 그래 내가 보냈던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참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감사한 마음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아메이, 제가 만난 아메이, 그런 얘기들을 좀 편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괜찮겠죠? 네. 근데 오늘 휴가철 아니에요? 맞죠? 휴가 다녀오신 거예요? 여기가 휴가예요? 대단하신 것 같아. 저도 이런 데서 휴가 보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저한테는 휴가가 숙제 같았거든요. 8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 해쳐야 되는 그런 숙제 같은 휴가를 보내던 저였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제 인생 자체가 휴가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짧게 보면 옳은 것들이 길게 보면 옳지 않은 것들이 있고요. 짧게 보면 옳지 않은 게 길게 보면 옳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휴가를 반납한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긴 휴가를 만들어주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저의 처음 시작도 이런 세미나에 와서 시작이 됐어요. 저는 사업이 막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도대체 뭘까?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 왔었거든요. 왔는데 되게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마음이 좀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여러분은 편해야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저는 그냥 왔었거든요. 근데 뭐가 불편했냐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 아는 단어인데 제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과한 친절? 왜 이렇게 친절한 거야 사람들이? 저 그것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I can do it? 아는 단어인데 내 얘기가 아닌 단어들인 거죠. 그래서 참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참 불편한 자리? 좀 그 정도 느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 나도 성공하려나? 이거 된다는데 나도 되나? 이러한 작은 이제 궁금증 같은 게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욕심 같은 게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좋은 말을 보는 것 자체로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최근에 그 쌍용 오일, S오일에서 신문에 왜 좋은 글귀 계속 올리는 거 보셨었죠? 신문 보시죠? 네, 거기에 보면은 은하수, 열무 비빔밥, 엄마 무릎 이런 단어들을 올리더라고요. 그 단어만 봐도 우리는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는 돈을 세는 행위만으로도 내가 부자가 됐다고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데 와서 처음엔 너무 어설프고 낯선 단어였지만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서 나도 정말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전에 전혀 몰랐던 성공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몇 년 전에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예.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죠? 예. 그러면 그다음부터 성공이란 단어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3가지 조건을 딱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정답을 가르쳐 줬더라고요. 그래서 봤죠. 봤더니 칠판은 없네. 3가지 단어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KSA. K, 지식. S, 스킬, 기술. A, 태도. 이 3가지만 갖추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이 너무 만만해지지 않았어요? KSA만 갖추면 된대요. 자, 그럼 K라는 것은 우리한테 지식이거든요? 그럼 지식은 우리가 아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학벌, 학력, 이런 게 지식 아니에요? 그죠? 자, S라는 것은 감사합니다. KSA가 있는데 K는 지식, S는 기술, A는 태도. 이 3가지를 갖추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대요. 자, 이걸 우리말로 바꿔보는 거예요. 지식은 학력이고 학벌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기술이라는 거는 뭘까요? 기술이라는 건 내가 가진 재력도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성공의 조건으로 본다면 내가 가진 인맥도, 내가 가진 경험도 기술에 들어가는 거죠. 태도라는 거, 우리 태도는 자세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정말 태도가 자세만 있을까요? 아니죠. 자세도 있고요. 외모도 있고요. 이미지도 있고요. 이제 다 썼어요. 쓰는 것 다 욕한 뿐인데. 예.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성공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 어디에서 걸렸나 한번 볼까요? 학력, 학벌, 재력, 인맥, 경험, 자세, 외모, 이미지. 여러분 어디에서 걸려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 예. 굉장히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저도 그건 거예요. KSA를 봤을 때는 아주 만만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제가 넘을 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성공을 못했구나. 그래서 난 앞으로도 성공을 못하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메이 세미나장에 왔더니 꿈만 있으면 성공을 할 수 있대요. 꿈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메이 사업 이전에는 꿈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졌던 꿈이 대부분 시작점과 종착점이 정해진 시간적으로 그런 꿈을 꾼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꿈 꿨어요? 나 과학자가 되고 싶어. 교수가 되고 싶어. 간호사가 되고 싶어. 경찰관이 되고 싶어. 이런 꿈들 다 꾸잖아요. 근데 그런 꿈을 이루려면 언제까지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언제까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시간이 정해진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놓쳐버린 나한테는 더 이상 꿈을 이룰 기회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요즘 이제 인터넷에 돌고 있는 글이 있던데 초등학교 때는요 종이 접기를 배우고요, 중학교 때는 핸드폰 접기를 배우고요, 고등학교 때는 마음 접기를 배우고 대학교 때는 꿈 접기를 배운대요. 현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분명히 꿈이 있었는데 우리 언제 꿈을 접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 내가 모든 준비를 다 다 준비를 했을 때, 갖추었을 때 실은 그때 내 꿈이 접히는 경험을 저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큰 꿈을 꾸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봐야 되는데 잘못 눌러서. 네. 적당한 시기에 나의 꿈을 접었어요. 그리고서 보통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꿈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 10년을 했거든요. 뭐냐면 이 회사 밥도 먹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지루해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꿈이, 좋은 남편 만나서 남편의 날개 밑에서 편히 쉬리라. 이런 걸 저의 또 다른 꿈으로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꿈 안 꿔보셨죠? 우리 세대는 그런 꿈을 꿨어요. 좋은 남편 밑에서, 남편의 날개 밑에서 편히 쉬리라. 그런 꿈을 꿨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남편의 날개보다 제가 너무 크더라고요. 날개 밑에 못 들어가겠는 거야. 그리고 되게 큰 날개인 줄 알았는데, 기다려보니까 안 큰 거예요. 난 내가 저축을 하면, 내가 견디면 그 날개가 커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은 딱 어떻게 안정이 돼 있었냐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시어머니도 편찮으면 안 돼. 어머니 갑자기 치아에 문제가 생겨도 안 돼. 전셋값이 올라도 안 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제가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봤던 날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또다시 꿈을 접는 거죠. 이것도 아니었나 봐.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가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불렀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답니다. 그 노래 아세요? 예. 우리 20대 때 그 노래 부르면서 그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루어져 버린 사랑 때문에 너무 아픈 거야, 내가. 이 사랑은 왜 이루어진 거야, 도대체?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분노도 생기고 막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열정은 주체할 데가 없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저는 그냥 우연히 저희 아파트 옆동에 살던 저희 직장 후배가 자기가 아메이를 하니까 저한테 제품을 사서 쓰라고 왔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다른 이제 불만이 있었고 내 삶에 아메이는 또 따로 온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저희 남편이 애경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너스가 세제로 나와요. 예, 그 세제를 나눠주면서 막 쓰던 사람인데 저희한테 갖고 온 제품이 그야말로 퐁퐁, 바디 샴푸 뭐 이런 걸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겠죠? 샀어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건을 필요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왔으면 그게 사줘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니에요? 예. 저는요, 귀가 팔랑귀를 넘어서 부채기. 완전 벌럭벌럭 하는데, 저한테 물건을 못 파는 사람은 그 일을 그만두셔야 돼요. 예. 그 정도로 부채인데, 후배가 와서, 언니, 나 이거 시작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야? 그랬더니 3개래요. 놔두고 가. 내가 살게. 샀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성격이 급하니까, 제가 보기엔 되게 이렇게 찬찬해 보여도 성격이 완전 너무 급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날 막 섞어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야, 딴 거 없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마다 다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품이. 그래서 어느 날 후배한테 전화해서 나 이거 한번 알아봐도 돼? 예. 자, 여러분. 예. 아메이는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알려주면 꿈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스폰서가 저한테 왔을 때 명단이었을까요? 저 애경단이죠. 그때 애 난 지 한 달 됐죠. 그리고 저 고향이 서울이기 때문에 울산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명단의 조건으로 본다면 명단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소비 명단도 아닌 거예요. 근데 왔고 제 안에 꿈틀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나 이거 알아봐도 돼? 그러니까 설명해준다고 지금 오라 그래갖고 나 지금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막 쫓아갔어요. 설명을 듣고 나서 0.5초 만에 나 이거 할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놀래갖고 왜? 내가 재밌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사업을 오케이 하고 바로 옆동으로 이제 오는데 한 5분도 안 걸리죠. 5분 동안 얼마나 큰 꿈을 꿀 수 있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전 세계 일주를 하고 집도 한 100평을 몇 개 지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갔는데 저희 남편이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사업 설명을 누구한테 했을까요? 남편에게 했죠. 남편이 뭐라 했을까요? 열심히 해라 했을까요? 경상도 말로 때려치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플랜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방금 전에 우리 스폰서한테 들은 비전은 대단했는데 왜 우리 남편한테 들으니까 이상하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결단이 되게 빠르거든요. 아까 0.5초 만에 할래 그랬잖아요. 저희 남편한테 1초 만에 안 해야지?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안 하기로 결단을 했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돈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설명을 들었을 때 그 묘한 느낌, 짜릿함, 그리고 뭔가 내 인생이 변화할 것 같은 그 호기심? 그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단했죠, 하기로. 그러면서 스폰서 집에 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배우고 이제 집에 다시 오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알았어. 모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또 했죠. 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최근에 이제 저희 파트너 한 분이 제가 그 여성분한테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다고 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못하겠다고. 내가 왜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하지 말라고 한대요. 내가 그럼 알아서 하세요. 편하게 결정하시면 되는데 내 생각에 당신은 꼭 아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시길래 지금이 2000년도 아니고 2016년이다. 2016년에 아직까지도 아메이가 다단계고 피라미드로 알고 있는 당신의 남편이라면 당신의 남편의 10년 뒤는 너무 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막힌 정보인 거예요. 아메이를 아는데 힘들어서 하지 않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아메이가 싫어서 안 된다고 얘기한다라면 당신 남편의 정보력은 꽝이다. 그 가정에 들어오는 정보의 문이 닫혀 있는 거다. 10년 뒤를 봤을 때 당신은 분명히 아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그렇네요. 이러고 나서 저랑 좀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네요 하고 가시더니 지금 이제 SP를 도전하는 분으로 성장을 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는 거죠. 그 제가 마지막에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웃기지 않아요? 우리 여자들? 엄마 말은 더럽게 안 들으면서 신랑 말은 다 들어.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하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편이 하지 말라 하길래 제가 몰래 해야지 라고 결단을 하면서 정말 몰래 한 거예요. 그게 남편이 무서워서 몰래 한다기보다 저 어차피 뭐 돈 1000만 원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말 가정주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30만 원, 100만 원이 너무나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30만 원 버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빨리 알았어요. 남자는 여자 말을 들어요. 근데 남편은 와이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남편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죠. 나의 남편은 내가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고 보호 관찰만 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지 않게, 눈치채지 않게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근데 왜 아메이 세미나를 듣고 오면 묘하게 변화하는 내 모습이라는 게 있죠? 네, 남편이 그걸 눈치채겠죠?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뭔가 있는데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어느 날 치약이 한 3개라도 나가면 나의 그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막 금방 SP가 될 것 같아. 치약 3개 나가면. 그래서 그날 이제 막 극도로 흥분 상태인 저를 보면 이제 남편이 아메 하지 이렇게 탁 하면 내가 들켰네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7달 보내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이제 이 사업에 조인해서 같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요, 사업이 그렇게 바위돌을 옮기는 무게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전은 대단하지만 나의 첫발은 가벼워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넛지앤볼지 12가지 주제를 보면 거기에 사업 시작하기라는 게 있죠. 그게 막 요령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사업 시작하기는 저는 사랑하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순서를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암의 사업 시작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하면서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계속 판단하면서 장점을 키워가는 게 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내일이 시험 기간이다. 내일이 시험이다. 그러면 시험 공부해야죠. 그럼 공부 잘하는 애는 뭐 할까요? 들어가서 바로 범위를 펴서 공부 시작하겠죠. 공부를 못하는 애는 뭐부터 할까요? 자꾸 결단부터 하려고 그래. 나는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결단을 위해서 이제 밖에 나와서 커피 한 잔을 먹으려고 잠자면 안 되니까 나왔는데 엄마랑 언니랑 TV를 보고 있어. 요즘 유행하는 TV 드라마 뭐죠? 예? 닥터스. 여러분 진짜 안 보세요? 오, 대단하시네. 암해하는 분들은 성직자의 삶을 사는 것 같아. 예, 저는 기다렸다 보는데. 어쨌든 그런 드라마라도 하나 보면 그냥 잠깐 앉아서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결단. 그리고 이제 끝나고 들어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 오늘부터 공부할 거니까 건들지 마.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책상을 정리하죠. 정리하면서 옛날에 봤던 편지라도 한 장, 사진이라도 한 장 나오면 이제 내일부터죠.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듯이 암의 삽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그거를 바로 지금 해버리는 게 실은 사업 시작이에요. 저희는 20년이 됐으니까 지금처럼 넛지앤볼즈라든가 뭐 탱코아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폰서가 오늘 저한테 데모를 보여주면 저는 바로 그 데모통을 들고 가서 누군가에게 데모를 하고, 스폰서가 오늘 저에게 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바로 가서 유통을 설명하고, 아니면 돌아오고, 그냥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잘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업은. 내가 그냥 하다 보면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내 사업 데이터를 본다면 실패한 날들까지 다 포함해지는 게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 시작하기로 본다면 그냥 내가 아는 것을 그냥 바로 오늘 한번 해보는 거. 한 번에서 부족하면 5번 해보는 거. 5번에서 부족하면 10번 해보는 거. 근데 그게 나한테 실력이 되고 노하우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업이 나의 실패한 데이터까지 축적시켜서 나한테 보상을 해주나요? 암의 사업은 나한테 그런 걸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잖아요. 그게 패턴이 있어요. 진짜 잘하고 싶죠? 그러면 그 패턴을 여러분 읽어가시면 돼요. 야구에도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가 있죠? 돈은 누가 버나요? 메이저리그가 벌죠. 그럼 마이너리그에 계신 선수들은 열심히 안 할까요? 하죠.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의 차이는 뭐냐면 열심히만 하는 사람과 결과를 내는 사람과 그 차이인 거죠. 근데 아메이 사업도 마이너리그처럼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그냥 계속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축적되는지 그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채로 그냥 마냥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은 메시지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이미지만 전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메이는 이런 거야. 아메이하는 나는 참 멋져. 그냥 그 정도 얘기로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배려라고 착각을 해요. 배려는 뭐냐면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게 배려인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말만 해서 기분 좋은 아메이하는 언니, 아메이하는 오빠, 이거는 마이너리그 사업인 거예요.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그분이 나는 관심 없어. 아 그래 알겠어. 존중해 줄게. 이게 배려인 거죠. 근데 마이너리그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습관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왕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요. 반드시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셔야 돼요. 다이아몬드 이상이 볼 수 있는 세상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플래티늄까지는요. 열심히 하면 가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하면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습관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습관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3% 때부터 빵% 때부터 이 사람들에게 내가 내 메시지를 제대로 연습하는 습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예스보다 노가 많죠. 근데 그게 여러분 사업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내가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았어요. 그 사람에게 부드럽게 있잖아, 내가 요즘 아메이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나? 아메이 대단하거든? 너 나랑 같이 해야 되겠어? 라고 말하나? 그 사람이 받는 충격은 똑같아요. 네.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얘가 하는 아메이는 편안한 아메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내가 생각나겠어요? 아니면 퐁퐁 하나 쓸래라고 말했던 마이너리그의 내가 생각나겠어요? 메이저리그가 생각난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아메이가 급성장을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싸웠어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좀 그래요. 많이 싸웠어요. 아니, 나는 사람들이 이거를 왜 이해를 못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DC드랍스 이렇게 섞어 쓰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야, 이거 섞어 쓰는 거 너무 귀찮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럼 제가 넌 비빔밥도 안 먹냐? 이러면서 싸우고 이게 왜 귀찮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유통 설명할 때 앞으로 유통이 이렇게 되고 회원제로 가고 동네 슈퍼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고 평범한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그럼 한국의 유통은 어떻게 돼요? 한국의 이제 한국 경제를 막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애국자 나셨네 이러면서 예. 여러분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렇게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습관을 잡아갔다는 거죠. 애국자 나셨네. 그러면서 진짜 애국은요. 나라가 개인 걱정을 안 하게 해주는 게 애국이에요. 이러면서 싸우고 다녔어요. 한 번도 소비가 안 일어났죠. 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때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 내 마음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이걸 막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 마음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떤 지역이냐면 자,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고요. 성공의 지대까지, 성공이라는 이제 문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린 여기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이 뭐냐면 좀비 지역이에요. 네.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 그리고 여태껏 하지 않던 말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익숙했던 사람들이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상담사가 있어요. 그분이 상담을 해주는데 어느 날 한 여자분이 전화가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주변 친구들이 다 반대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가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아니요. 친구들이 다 반대한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안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심리학자가 당신이 무슨 일을 할 건지는 당신이 충분히 검증했겠죠. 하십시오. 친구들이 반대한다는 건 진짜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건 당신이 실패할까 봐가 아닙니다. 당신의 성공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새로 꿈을 꾸면서 그리고 새로운 말을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보는 방향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익숙하게 나를 잡아당긴다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은 반드시 거쳐 나와야 되는 지역인 것 같아요. 피해갈 수가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저도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저도 친구가 있잖아요. 제일 편한 게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집에서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한 10명이 우리 집에 이제 모임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걸 알려야 되는 기회니까. 그래서 이제 옆 동에 있는 스폰서한테 제품을 한 치약 10개 정도를 빌려다가 우리 식탁에 탁 놔두고 친구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자, 친구들이 왔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전혀 모르면 은수가 이게 뭐야? 물어봐야 되죠? 자, 모르면, 알면 은수가 이거 아메이 제품인데 너 아메이 해? 물어봐야 되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물어봐야죠. 그런데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팔꿈치로 대화를 할 수 있더라고요. 야, 이래가면서 자기들끼리 옆구리를 쑤시면서 팔꿈치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내가, 이거 뭐지? 물어보면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 암해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친구들이 제가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날 알았어요. 제가 암일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은수가 이건 한번 쓰고 지나갔어. 뭐 우리 신랑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 퐁퐁 사는데 물어봐야 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내가 사주면 네가 이 일을 계속할 것 같아. 이건 무슨 이론이에요? 예. 뭐 네 성격엔 안 돼. 내 성격 그렇게 문제 있는 성격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돈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00원이거든요. 그 당시에 5,830원이었어요. DC 드랍스 하나가.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닌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결국 그 친구들은 제품 하나도 안 사고 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지? 나 아메 사업하기 이전에는 한 번도 우리 이런 일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아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이거 괜히 하다가 인간관계 꼬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김민기 리더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아메 사업을 하다 보면 친구를 잃는 게 아니라 친구가 바뀌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친구들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친구는요, 환경적인 친구가 있고 가치관의 친구가 있거든요. 환경적인 친구라는 것은 내 환경이 바뀌면 없어지는 친구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친구도 환경이 바뀌면서 못 만나는 친구가 너무 많이 있고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가치관의 친구는 어딜 가든 간에 서로가 1년에 한 번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진짜 친구인 경험을 하잖아요. 내가 잃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환경적인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아메이가 환경이 변한 거죠. 환경이 바뀌니까 저한테 돈 10,000원도 안 쓰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은수가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 아무라고 생각하지, 나를? 여러분 아무세요? 아니잖아요. 아무 아니거든요. 난 아무가 아니야. 저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었거든요. 저희가 그 4학년 때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엄마가 옥수수 장사, 냉차 장사, 뭐 호떡 장사, 핫도그 장사, 그 리아커에서 팔 수 있는 모든 건 다 팔면서 저희를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난이라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가난은 단순하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가난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저는 체험하고 컸거든요. 가난은요, 꿈을 이룰 수 있고요. 가난은 사람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데는 우리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난은 순식간에 온다는 걸 저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기 싫어서 이 일을 한다는데 가난은 뭐냐면은요, 소변 마린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에서 고속버스 타고 이쪽까지 가려면 휴게소가 와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휴게소가 안 나오면 옆에서 아무리 은수가 조금만 참아라,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아무리 격려를 해도 죽는 건 누구예요? 나죠. 가난은 그렇다라는 걸 저는 체험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아이한테 가난한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데 겨우 저 정도라면 친구가 아닌가 봐? 라고 전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결단을 합니다. 걔들 안 만나기로. 그리고 안 만났어요. 정말. 지독하다고요? 저는 가난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비전은 좋고 사람은 내 마음대로 다 끊고 이렇게 싸우고 다니니까 남아 있겠어요? 없죠. 하지만 이 사업은 분명히 소비자가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내가 나의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없으면 만들지 뭐. 그러니까 아메인 사업은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얼마나 이 깊이가 있는, 이 간절함이 큰가, 이 비전이 큰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다 자르고 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사람 사귀는 거 좀 괜히 귀찮아하는 성격 있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메 하면 엘리베이터에 뜨는 애들도 이쁘지 않아요? 어머, 얘 엄마 누군가 싶어서 막 궁금하고, 혹시 걔 엄마가 보는가 싶어서 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예.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거든요. 제가 우리 동네를 참 아름답게 했어요. 다 애들마다 이쁘다 하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우리 그 작은 애가 폐혈 때문에 피부과에 가 있는데, 누가 그 습진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자, 그분이 습진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 뭘 전달하고 싶으세요? 디시드랍스 써보라고 말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때 한 0%, 3% 이러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마음이 막 너무 전달하고 싶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괜히 혼자 쿵닥거릴 때. 제가 그분 보면서 막 쿵닥쿵닥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분이 내려갔는데 그날 왜 자기 혼자 자기한테 마법을 거는 날 있죠?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말하면 난 SP가 될 것 같아. 막 혼자 마법을 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애를 딱 맡기고 막 뛰어내려가서 그분한테 잠깐만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척 쳐다보는데 느낌이 도를 아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습진 낳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거든요. 습진 낳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떠 쳐다보니까 빨리 나는 이 상황을 막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은 했지만. 습진이 낳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러고서 막 뛰어 올라왔어요. 전화번호도 안 주고. 이제 막 뛰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난 했다. 뭐 이거 있죠? 전화번호 안 줬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너무나 어설픈 시도들? 근데 너무나 어설프고 두려운데 하고 올라올 때 그 마음은 내가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은 아무도 모르는 내 안에 성장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 15층에 살았거든요. 누가 타서 13층 분인 것 같아요. 복도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워낙 많아서 몰라요, 누군지. 근데 그분이 13층을 탁 누르는데 또 혼자 콩닥거리는 거 있죠. 이 13층에서 내리기 전까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왜 두 가지 마음이잖아요. 아메를 알았으면 좋겠고 몰랐으면 좋겠고 막 두 가지 마음이 들는데 혼자 콩닥거리는데 그분이 13층에 내리는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그냥 이랬어요. 그분도 놀라서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화가 난 거예요. 안녕히 가시라고요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분 의외로 갔거든요. 저는 본래 어떻게 하려 했냐면 안녕하세요. 저 1502호 사는 다행이 엄마인데요. 제가 아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생필품이 많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문 내세요. 카다롱 이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러고 보냈으니까 집 안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너무 서러워지는 거야. 이게 뭐지? 아메는 참 대단하다 하는데 왜 아메를 하는 나는 이렇게 대단하지가 않지? 갭이 느껴지는 거예요. 난 언제 대단해지지? 얼마큼 해야 대단해지지? 내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 정말 내가 될까? 막 그런 두려움들이 막 올라와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 번 결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이 일을 해내겠다는 나와의 약속이 있었어요. 저는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이 사업을 못해요. 내가 얘기했는데 퐁퐁 안 쓴다 해서 자존심 상해서 못하고, 내가 얘기했는데 사업 설명했는데 관심 없다 해서 안 하고,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자존심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좋다는데 왜 안 쓰던 거지? 이게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를 뭘로 보길래 이거 뭐 이런 거 이렇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받는 노는 똑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자존심이었냐면 이거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아주 바보 되겠는데? 제가 안 된다 했는데 내가 안 되면 그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제가 퐁퐁 안 사준다고 해서 내가 아메이 사업 그만두면 내 자존심은 딱 퐁퐁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거절 때문에 내가 해내야 될 일을 계속 찾은 거죠. 이거 내가 안 해내면 진짜 제 말대로 바보 되겠는데? 펑펑 받은 못한 사람 되겠는데? 실은 그 자존심 때문에 제가 견뎌왔던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요. 1년 365일 가운데 저는 300일을 실패했던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300일, 눈물 흘렸던 300일, 궁리했던 60일, 내 뜻대로 됐던 건 채 5일도 안 됐던 것 같아. 그런데 그 365일이 나의 사업을 채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요, 진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을 흔들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그때는 이게 원칙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자리가 있으면 실은 저는 뭐 이렇게 게스트를 잘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워낙 오래 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안 다니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 전화 오셔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실 때, 그럼 내 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계기가 되죠. 계기 정리를 하면서, 내가 가졌던 이런 습관들이 나한테 원칙이었구나. 이제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다이아몬드는 습관으로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가졌던 습관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요, 징징거리지 않았어요. 다 어른들인데 제가 징징거린다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우스울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아메이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성공하는 원칙인 것 같아요. 내 일이면 징징거리지 않거든요. 내 일이면 궁리를 해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나밖에 없는 일인데,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게 나밖에 없는데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궁리를 해야지. 어떡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지? 그게 진짜 오너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징징거리는 순간 첫 번째는 내 에너지가 빠지죠. 그리고 그게 내 습관이 되어버리면, 내 브랜드가 돼버리면 사람이 붙지 않아요. 사람은 파트너만 나한테 붙고 소비자만 나한테 붙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붙어야 제일 최고의 사람은 스폰서거든요. 스폰서가 계속 징징거리는 파트너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과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몫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른인 거예요. 성공은 애가 하겠어요? 어른이 하겠어요? 어른이 하는 거죠. 저희 애가 이제 큰 애가 25, 작은 애가 22살인데 큰 애가 먼저 이제 서울에 대학을 먼저 왔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살다가 이제 둘째 애가 서울에 대학 가면서 지금 둘이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큰 애가 작은 애를 너무 잘 챙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고마워서 너는 어떻게 언니가 돼서 엄마만큼 잘 챙기니? 제가 그걸 물어봤더니 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제 와서 말인데요. 서울에 혼자 툭 던져놓고 제가 내려왔었거든요. 저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걔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엄마가 가고 난 다음에 쌀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란 하나도 안 사놓고 헤어졌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처음 온 애가 계란이 쌀 가게가 어딘지 이거 알겠어요? 한 3일을 굶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올라왔을 때 분명히 엄마가 또 못 챙길 거니까 자기는 자기가 잘 챙기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기하지. 엄마는 몰랐잖아. 엄마는 할머니를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취를 한다라는 거 몰랐다. 얘기하지 그랬어. 그럼 엄마가 도와줬을 건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걔가 뭐라 하냐면 엄마 나 그때 20살이었잖아. 20살이면 엄마한테 할 말과 안 할 말이 있다는 걸 알아. 우리가 암에 바쁜 거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견뎌야 하는 게 뭔지 알아. 그래서 내가 해결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살도 자기가 뭘 견뎌야 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근데 암의 사업을 하다 보면 50살도 스폰서한테 징징 30살도 스폰서한테 징징. 스폰서는 징징거리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라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스폰서는 징검인데 그 징검의 칼을 연필 깎는 데 쓰지 마시라는 거죠. 스폰서가 내 사업을 궁리할 수 있게 쓰셔야 돼요. 스폰서는 여러분 사업의 최고의 툴이거든요. 툴을 잘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팅. 저는 미팅에 대한 타협이 없었어요. 그리고 미팅은요, 우리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팅은 학습이 아니랍니다. 훈련이래요.
학습은 한번 제대로 외우면 끝나면 되지만 훈련은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메이 사업의 성공은요, 과학이 아니거든요. 수학이 아니에요. 예체능이에요. 예체능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큰애가 무용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손을 45도 꺾어라, 180도 내려라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감각적으로 오늘 꺾고 내일 꺾고 계속 매일 꺾지 않으면 이 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체능인 거예요. 그래서 미팅은 학습이 아니라 훈련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팅을 굉장히 즐겼어요. 저희 남동생이 하루는 저한테 와서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누나 10월 며칠 날 결혼 날 잡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축하한다고. 근데 미안한데 나 이날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길래 이날 우리 원데이 하거든. 그러니까 남동생이 누나 아메이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러더라고요. 아메이 그랬어요. 결혼은 바꿀 수 있잖아요. 원데이는 저 때문에 바꿔주겠어요? 안 바꿔주죠. 남동생 결혼식 날 바꿔왔어요. 그래서 저는 원데이도 가고 결혼식 날도 갔다는 거죠.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면 내 주변 사람이 인정할 만큼 해버리셔야 돼요. 인정이라는 게 꼭 피네만 있을까요? 저 이때 플래티늄이었거든요. 남동생 결혼할 때. 플래티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 안에 난 다이아몬드가 될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시간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3%라서 인정 못 받고 다이아몬드라서 인정받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시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아메이를 마이너리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에 대해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왜 아메이밖에 없었냐면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1000개의 방이 있다면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1000개의 방에 있다면 1000개의 열쇠를 구하다 보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1개의 마스터키를 갖겠죠. 1개의 마스터키가 있다면 1000개의 방을 다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가 저한테 마스터키였거든요. 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 때문에 희생하셨던 저희 친정 엄마의 삶에 대해서도 그리고 저는 딸아이가 둘이거든요. 저는 엄마가 너무 좋지만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었어요. 엄마의 희생이 너무 감사하지만 난 그렇게 희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아이 둘한테 엄마처럼 살고 싶어. 저는 여자로서 최고의 인생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 아이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는 거죠. 아메이가 마스터키인데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맞출 수 있도록 저는 시작을 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둘째는 미대를 다니는데 걔가 고3 때 하루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넘으면 엄마들이 많이 우울증이 온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외롭대. 하루 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걔가 뭐라 하냐면 엄마 자식이 크면 부모도 커야 돼요. 자식만 키우고 부모님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고3이었으니까 자기 친구들도 만나면 성적 때문에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집착하는 엄마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가 참 많다는 거죠. 자식이 크면 부모도 커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네 엄마는 잘 크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엄마는 비교적 잘 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리학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관심이나 간섭으로 크는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자긍심으로 큰다는 거죠. 우리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어? 우리 부모는 어떤 도전을 하는 사람이었어? 그런 자긍심을 주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제대로 큰다라는 거예요. 그 저희 아이가 이제 고3 때 하루는 이제 8월 달에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옆에 있을 때 갑자기 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야, 너 고3이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내가 야, 그 고3이면 학교에서 시험 안 보니? 그러니까 본대요. 야, 그러면 엄마 그 성적 한 번도 안 봤어. 이랬더니 저를 보더니 고객님 당황하실 텐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한번 폭탄을 터뜨려 드릴깝쇼? 그러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내가 안 보는 게 낫겠다, 그지? 그러면서 안 보면서 덮었어요. 하지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서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파트너가 그분이 이제 아이가 6개월 된 애를 맡기고 사업 시작하다 보니까 마음이 두 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하는 마음이 여기에 90%가 있어서 성공한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49대 51이에요. 여기에 90이고 저 밖에가 10이라서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남겨둔 49가 있지만 그 2% 차이로 여기 와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를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도 애를 6개월 된 애를 맡기고 49%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2% 때문에 맡기고 여기 와 있는데 저희 아이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엄마가 너무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셔서 불편한 게 많이 없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대학생 애한테.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애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잘 생각해봐. 있을 거야. 이제 뽑아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소풍인 걸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막 계란 후라이 싸서 보내잖아요. 친구들은 다 김밥을 싸왔더래. 자기 혼자 계란 후라이를 하왔더래.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가 슬펐지. 마음 아팠지. 막 물으니까 우리 작은 애가 아니요. 나는 쟤네들 엄마는 집에서 노나 봐. 그렇게 생각했대요. 네. 여러분 애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큽니다. 생각이 커요. 괜히 우리끼리 스토리 만들어서 애 꿈 때문에 나왔다가 애 밥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 여러분 꿈이 중요해요? 밥이 중요해요? 애들은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나도 미리 얘기해야지 그 생각을 했대요. 괜히 스토리 만들지 마세요. 최고의 스토리는 내가 해내서 나를 통해 자긍심을 갖는 내 아이의 삶이 나한테 최고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공한 부모는요, 어쨌든 우리의 지점이 내 아이들한테 스타트 포인트 지점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자립심 있게 키운다고 해서 한국 엄마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길거리 가다 애 넘어지면 일어나! 하는 거. 그러면서 일어나면 박수치고 잘했다고 하고 그걸 자립심으로 착각을 해요. 한국 엄마들이 가르치는 유일한 자립심이 그거래요. 네. 근데 살아보세요. 고만한 자갈돌만 있나요? 우리 앞으로 인생에 우리가 넘어질 얼마나 많은 돌뿌리가 있는데 겨우 고만한 돌뿌리밖에 우리는 애들한테 자립심을 키우지 못하는 거죠.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한테 일어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이가 인생에서 부딪힐 그 커다란 돌덩이 나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내 아이의 실패를, 내 아이의 두려움을 암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덩어리로. 피해야 되는 거로. 무서운 거로. 내가 그거를 먼저 겹쳐오면 애한테 얘기할 수 있죠. 실패는 사춘기랑 똑같은 거야. 견딜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패가 오겠지만 그건 역시 견딜 수 있는 거야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돌뿌리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 지점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한 발짝을 뛰는 것 자체가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끔 사람들은 그래요. 나 낯가려서. 나 두려워서. 낯가리고 두렵다는 거 결국은요. 나의 게으름을 표현하는 단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아는 진짜 부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낯을 많이 가려. 그 얘기를 해요. 부자들은 낯가리지 않는데요. 부자들은 필요하면 만난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낯가리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우리요, 용기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이거는 성품이 아니거든요. 선택인 거거든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다면 난 용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믿음을 선택을 해서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성공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도전해왔다. 성취는 못했을지언정 엄마는 성장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나는 내가 성공한 부모가 돼야 되는 이유가 내 아이한테도 있다는 거죠. 저희 큰애가 무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루는 저녁에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한국 무용계에 참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큰애가 왜?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자기는 한국 무용계의 그 잘못된 점을 뿌리를 뽑는 게 자기 꿈이래요. 그 내가 오 대단하다 하면서 박수를 막 쳐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한테 질문이 있다. 그 꿈을 네가 처음 꿨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겠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꿨을까? 너의 선배도 그 선배의 선배도 꿨겠지? 그렇겠죠? 근데 그분들은 왜 꿈을 이루지 못했을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꿈만 있고 힘을 기르지 않은 자야. 불평이야. 그렇지 않아요? 너가 진짜 그 꿈을 이루고 싶다면 너 힘을 길러야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이 뭐라고 생각해? 돈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어떤 되게 유명한 그분인데 제가 성함은 까먹었는데 신문에 칼럼을 적었어요. 그분이 청년이여 꿈 하지 말고 돈 해라. 왜 대한민국은 청년에게 꿈만 가르치냐는 거죠. 그 청년이 돈을 벌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 청년이 돈을 벌어서 세계 여행을 하고 그 청년이 돈을 벌어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진짜 꿈이 이루어지는 건데 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돈을 가르치지 않느냐. 청년들이여 꿈 하지 말고 돈 해라. 그런 칼럼을 썼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돈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 가르쳐줄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정말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부끄러웠었거든요. 처음에는.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 돈만 밝히는 사람같이 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나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큰애가 4학년 때, 제가 4학년 때 망했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오후에 약속에서 나가는데 갑자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 왜 갈등 들죠? 네, 우산도 갖다 줘야 되고 약속도 가야 되고 막 그런 이제 마음의 갈등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사업가니까 약속을 지키러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좀비 스멀스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가? 왜 그분들 말도 그렇게 해요? 어디가? 이렇게 안 하고 어디가?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나 약속 있어서 저희 가는데 그랬더니 비가 오면 다행이가 우산 기다리지 않을까? 내가 기다릴 것 같은데 내가 근데 이분하고 약속 있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돈 번다고 애 비 맞히고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지?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나 그리고 그 엄마보다 평소에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노래방 한 번 안 가고 나는 내 아이들 꿈을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봤을 때 돈 번다고 애 비 맞히고 잘한다 이러길래 내가 그렇지라고 오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바로 뒤를 딱 돌아서서 불렀어요. 문식이 엄마. 이게 문식이었거든. 문식이 엄마. 제가요 IQ가 140이에요. 네. 몸무게랑 합쳐갖고 그래갖고 그래 요즘 IQ가 자꾸 올라가서 기뻐요. 문식이 엄마 와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고 온 거예요. 4학년 때 비 맞은 기억나?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4학년 때 비 맞은 기억나요? 네.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죠. 만약에 난다 해도 아파요? 안 아프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문식이 엄마 오늘 우리 다영이는 내리는 비를 맞을 수 있는데 앞으로 나는 우리 다영이 인생에 내리는 비는 안 맞게 할 거야. 그리고 딱 돌아섰어요. 너무 멋진 말을 했는데 그 엄마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래?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알아듣거나 말거나 나는 그날 결정했어요. 더 이상 매번 결단했어야 됐거든요. 비가 올 때마다. 그죠? 근데 한번 내가 말로 딱 정의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맞아. 난 더 이상 아이 밥에 아이 우산에 이 사업을 흔들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온다라는 거, 어떤 계기가 온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것 때문에 성장하게 하기도 해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누구는 주저앉지만 누구는 성장한다는 거죠. 주저앉는 내가 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내가 된다면 그 시간이 습관이 된다면 다이아몬드 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 누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사업이 어려운 줄 알죠?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 어려운 거예요.
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나는 꼭 해내야 된다고 말을 하고, 나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할 때, 이게 습관이 되었을 때 내가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죠. 제가 또 하나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저는 내 남편의 삶이었었어요. 특별히 남편이 저한테 뭐 과제를 준 건 아니었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자들의 직장 생활의 끝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어깨에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저는 가까이서 봤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누가 될진 모르지만 절대 평생 직장 생활하게 놔두지 않아야지라고 저는 마음 먹었었거든요. 자, 직장 생활 한다면 또 다른 뭘 한다 하더라도 남자들은 50까지는 계속 올라가기 위한 연습을 하지 않아요?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올라갔는데 50이 넘으면 다 내려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있던 간에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려올 때 연금형 수입이 갖춰져 있다면 그 내려오는 길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나는 그걸 해놓고 싶었었어요. 제가 KTX 타고 왔는데, KTX 타면요, 천천히 줄 서서 타고요, 애 있는 사람을 앞에 끼워주고 해요. 왜요? 내 자리가 세팅돼 있거든. 근데 지하철 타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죠. 전투적으로 타죠. 내 자리가 없으니까. 아메이 사업은 내 자리를 만들어준 사업인 것 같아요. 50 넘어서 60 넘어서 내 인생에 자리가 있다라는 건 그건 성공한 삶 아니에요? 전 남편한테 그런 모습이 되고 싶었고요. 세 번째로 저는 저 혼자 진 짐이지만 어머님,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짐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랑 저랑은 대화가 돈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돈 줘, 엄마 돈 없다. 돈 줘, 돈 없다. 이제 계속 그거 대화예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엄마가 저한테 돈 줘, 제가 돈 없다. 이제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화는 똑같더라고요. 돈 줘, 돈 없다, 돈 줘, 돈 없다. 저는 우리 엄마가 돈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벌어서 우리 엄마의 돈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랑 아메에서 보내주는 리더십 여행, 다이아몬드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 엄마가 여자로서의 꿈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평생 돈밖에 몰랐던 우리 엄마인데 가봤더니 돈 문제가 해결됐더니 우리 엄마가 꽃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길바닥에 떨어진 꽃까지 다 주워서 꽃이 예쁘다 예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엄마의 꿈을 왜 이제 알았을까? 여러분 부모님의 꿈 아세요? 아니 부모님이 꿈이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 그런 거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이제 꽃 선물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저희 파트너가 이제 그 여행을 갔는데 아버님이 80이 넘으셔서 리더십 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막 활동을 많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길래 아버님 좋은 시간 되세요라고 인사만 했었는데 그 여행이 끝나고 서울에 가서 이제 그 파트너랑 미팅을 하는데 40 넘은 그 파트너가 울더라고요. 자기가 남자라고 느끼고 난 다음 태어나서 내가 남자구나라고 느낀 다음에 처음으로 아버지랑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가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고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남자분이 우시더라고요.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죠. 돈으로 돼요. 근데 돈만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아메이 사업에서 내가 견딘 시간에 대한 보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착각하거든요. 사업을 하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점인 거죠. 이 안에 우리가 변화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탱커화라든가 시스템을 저희 변화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변화든 어쨌든 그 시간에 이 선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처음 오신 분들은 열심히 달리면 시작해서 결과까지 바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1년 정도 해보면 알아요. 이렇지 않다라는 걸.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1년 정도 해보면 이게 나를 갖춰가는 시기인 거죠. 근데 한 에메랄드 정도 되면 아세요. 이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막 이런 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 지점까지 나와지는 거죠.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되면 알아요. 이렇지 않다라는 걸.
예, 시간이지만 5분 정도 더 그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빼겠습니다. 자, 이거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이거는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견디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뭔가를 견디기 위해서는 남이 무엇이 되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원칙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죠. 내가 나를 견디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너무나 크더라는 거죠. 대단한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너무나 완벽한 툴이기 때문에 이걸 마스터키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뭐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더 심화시키고 이런 꿈 아니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묘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게 아메의 삽이라는 거죠. 이런 일을 하자고 하는데 너무 핑계가 많은 거예요. 신뢰라는 거, 이 사업은요, 진짜 리더는요, 신뢰가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신뢰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일관성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 중심성이 낮아야 신뢰인 거죠. 어떤 분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미팅 때마다 빵꾸를 내는 거예요.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안 와? 모르고 전화하고 그럼 어디 가서 얘기해서 그래 했는데 한 4번 빵꾸 냈을 때 제가 전화를 다시 했어요. 오늘은 오지? 그랬더니 오늘 못 온대요. 그 내가 왜? 그랬더니 오늘 비가 와서. 그래서 제가 네가 종이 인형이냐? 비 오면 졌냐? 그랬어. 그리고 저 그분 후원 안 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건 우리가 평생 가는 네트워크이고요. 그리고 내 아이들한테까지 상속되는 네트워크인데 내가 조금 그 급한 마음에 그 편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끼워 맞춘 돌은 반드시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리더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행동에 책임지고 자발적인 사람만이 진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잘하는 사람의 리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 7달 동안 3% 했어요. 하지만 내 안에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내 안에 뚝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기준을 뭐로 보냐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야 내가 이 사람과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스폰서가 여러분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3번째로 제가 가졌던 습관은 뭐냐면 목표 설정에 대한 습관을 갖고 있어요. 목표라는 거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목표 없는 사업은 재미가 없어 못해요. 편할 것 같죠? 목표 없이. 하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서 이 사업을 그만두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꽤 오래된 영화인데 파이의 일생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게 파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 큰 이제 동물원을 배를 타고 옮기는 상황에서 배가 난파를 당했어요. 그래서 배가 난파를 당해서 이 사람이 살아서 보니까 요만한 쪽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헤엄쳐서 그 쪽배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다 죽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아서 너무 기뻤는데 있다 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안 사는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삶이. 그래서 하늘을 보고 원망을 하죠. 하나님, 왜 나를 살려놨습니까? 차라리 나도 죽을 때 모르게 같이 죽게 하지. 왜 나를 살려놨습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하는 순간에 배 밑에서 벵골 호랑이가 튀어나왔어요. 며칠 동안 굶었던 벵골 호랑이가 갑자기 살고 싶어졌어요. 이 사람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살기 위한 궁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 호랑이에게 줄 물고기를 잡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먹히니까. 물고기를 잡고 살아나게 한 많은 궁리를 하면서 그 난파선에서 247일인가를 살아남은 그 실화예요. 우리한테 목표라는 게 바로 그건 거죠. 벵골 호랑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고 안 피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 벵골 호랑이가 없었다면 그 파이는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너무 지루해서. 내 안에 벵골 호랑이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죠. 내가 물러서면 안 되는 목표들. 정말 꼭 해내고 싶은 목표들. 그 목표가 나를 행동까지 연결하지 않으면 그 목표는 가짜예요. 내년에 다이아몬드 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것도 할 계획이 없으면 그 다이아몬드 목표가 아닌 거죠. 나 이번 달에 15%가 되겠습니다. 근데 15% 되기 위해서 막 궁리를 한다면 그거는 계획이 맞아요. 목표를 정확히 잡으셔야 그게 나한테 벵골 호랑이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말리아라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엄홍길 대장을 대역을 한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어가 묻더라고요. 정상을 눈앞에 뒀을 때 그 환희,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황정민이 뭐라 그러냐면 환희, 기쁨 그런 거 없다고. 정상을 눈앞에 뒀을 때. 자기의 민낯을 만나게 된대요. 후회, 절망, 그 자기 안에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만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목표를 해가는 과정에서 진짜 만나는 게 나의 민낯이 들은 거죠. 우리가 목표를 이룬 지점이 언제예요? 말일 아니에요? 말일날 정말 11시 넘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11시 넘어서 다음 달에 열심히 하지 뭐. 그 습관이거든요. 다음 달에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도 마지막 그 1시간 동안 뭔가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포기하는 게 나의 민낯인지, 누가 정수기를 안 사줘서 그래, 남 탓을 하는 게 나의 민낯인지, 내 파트너가 6% 안 해서 그래, 파트너를 탓하는 게 나의 민낯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그 일을 해내는 게 나의 민낯인지,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사업에서 나의 민낯을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습관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번 달에 안 됐으면 다음 달에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마지막 그 1시간 동안의 시간을 저는 정말 몰입을 해요. 그리고 내 파트너들이 그런 습관을 갖게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가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가 패션 있죠, 패션. 그 패션이 열정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래요. 중세 영어에 보면은 패션은 고난이란 단어와 똑같답니다. 열정은 고난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서는 열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필드에서 받는 그 거절 때문에, 오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고난이 나오고 열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선을 다한다는 건요,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까지가 최선인 거예요. 할 일이 없을 때까지가. 저희 큰애가 대학을 보내놨는데 하루는 이제 울산에 왔는데 강아지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강아지 시종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널 대학을 강아지 키우라고 보낸 게 아닌데, 그래서 걔를 불러다가 강아지를 다른 데 보내라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러면 너와 엄마랑 뜻이 다른 것 같다. 너의 등록금을 엄마한테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걔가 네 하고 강아지 싸도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등록일인데 그때까지 저도 등록금 안 줬거든요. 걔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6시까지인가가 그런데 한 5시쯤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나 이번 학기 휴학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랬더니 엄마, 나 아무래도 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은행도 대출을 해주지 않고요. 친구들 엄마도 꿔주지 않아요. 그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엄마 1년 반학기 휴학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라.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란 거. 엄마 대줄 줄 알았거든. 그래라. 근데 너 한 가지 좀 착각하는 게 있다. 너 함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너 최선 다하지 않았어. 그랬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지 않아? 있죠. 넌 그걸 안 했어. 그러니까 엄마 돈을 꿔주십시오 그러더라. 조건을 말해라. 그러니까 졸업 이후에 5년 졸업 이후에 갚는데 내가 그러면 상환 조건은 그랬더니 136개월 할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달에 만 얼마를 갚아야 되더라고요. 그 내가 알겠다. 이거는 분명히 네가 나한테 꼰 거다. 그리고 함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마. 그 정도의 최선은 누구나 다해. 한 걸음 더 최선을 다하는 거. 네가 더 이상 네 마음에 있는 그 하나, 그거를 하는 게 최선이야.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도 매달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그 최선이 지난달과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여러분만 아는 그 하나가 있죠.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내려놨을 때 여러분이 목표를 성취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내려놓는 마지막 날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에서 80kg 곰하고 160kg 스모 선수하고 싸움을 붙였대요. 일본 사람들 정말 웃기지 않아요? 네, 싸움을 붙였대요. 누가 이겼을까요? 80kg 곰과 160kg 스모 선수와. 곰이 이겼죠. 160kg의 스모 선수는 이기는 게 목표였고요. 곰은 살아남아야 됐거든요. 우리는 환경이나 여건을 생각하지만 내 마음에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지 그 간절함에 따라서 내 생활이 달라져요. 내 사 패턴이 달라져요. 아까 이제 먼저 리더님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저 20년 했지만 제가 정말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난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아미의 삽이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저는 매년 잘 됐을까요? 매일 잘 됐을까요?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안 된다고 집에 하마터면 첫자 쓸 뻔했네. 안 됐다고 집에 박혀 있거나 잘 된다고 밖에 나와서 까불거리거나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20년 동안 내 시간, 내가 보낸 시간의 질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웃음은 뭐죠? 그럴 줄 알았다? 예. 저는 그냥 주부예요. 하지만 내가 보낸 시간이 나한테 보상이 돼서 올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진 환경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내가 가진 조건에 대한 보상은 많이 받지만 내가 가진 시간에 대한 보상은 저는 많이 있다라는 걸 몰랐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정직하게 보냈던 내 시간들이 내 삶, 내 아이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종이 인형이 되면 안 되시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낮추는 거. 나는 그래. 내 상황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상황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파트너 애 아프면 스폰서 애도 아파.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애 아프면 약속 안 나오는데 스폰서 애도 안 아픈 줄 알아요. 우리 애도 아파요. 하지만 나왔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남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 파트너가 그 김밥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는 엄마가 암에 의해서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좋아요. 자기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리고 서울에 살면서 제가 아파트를 해줬거든요. 아파트에서 언니랑 강아지 2마리랑 편하게 사는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큰애가 하루는 이제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여름에 엄마 내가 엄마한테 삼겹살을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고 갔는데 같이 먹으면서 저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야 내가 괜히 얻어먹고 뭐냐 이거 라고 했는데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무서울 때가 있답니다. 그 내가 그랬더니 엄마 나는 엄마가 암의 사업에서 불편한 게 있었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동생을 봐야 됐고 뭐 자기 동생만 봤나요? 남의 동생도 보고 그리고 엄마 아빠랑 놀러 가는 시간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보낸 시간이 더 많았고 그리고 학교에 뭘 가져가야 되는데 놓치는 게 거의 태반이었고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일 아픈 부분이잖아요. 내가 그래 그렇지 라고 했는데 근데 엄마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누구보다 더 돈독한 관계를 갖게 됐고 그 동생이 언니 말이라면 껌뻑 죽거든요. LOS가 잘 돼 있는 거죠. 너무 동생하고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내 삶을 지탱해주는 이런 환경들이 너무 감사해요. 나도 결혼하면 누군가의 엄마가 되겠지만 나는 과연 우리 엄마처럼 할 수 있을까? 나는 엄마처럼 되는 게 내 목표예요. 자 이제 끝 밥 먹어요 하면서 밥을 먹더라. 자기도 부끄러웠나 봐. 저는 그때 성공한 거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시간의 보상이 이렇다면 성공한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의 진짜 의미는요. 지속적인 성장이 돼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뭐가 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내 파트너의 성장까지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리더로서 지속적인 성장의 포인트를 맞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월드와이드의 사명선언가 있습니다. 사명선언서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고 라는 부분이 있어요. 가정 환경도 중요하듯이 내 파트너의 사업에 내가 주는 환경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 파트너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를 저는 3년 동안 궁리를 했어요. 월드와이드 시스템, 이제 저희가 속한 드림월드 패밀리 시스템, 많은 시스템이 있지만 그게 필드에서 접목시키기엔 너무 단위가 큰 거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내 팀에서 접목시킬까를 실은 3년 동안 저는 궁리를 했어요. 궁리를 하면서 내 파트너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다이아몬드에 또 다른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3년 동안 그걸 궁리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기존 다이아몬드 빼고 이제 뉴 다이아몬드들이 이제 퍼스널로 세조가 나오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을 때 되고 있고 되는 것 같을 때 안 될 때가 있고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지속적인 성장의 기본은 답을 아는 사업이 아니에요. 노벨상은 답을 아는 사람이 노벨상을 탈까요? 원리를 아는 사람이 노벨상을 타는 거죠.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학원에서 답만 외우지 않아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면 모든 걸 다 풀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 안에서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원리가 저는 미팅과 스폰서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팅과 스폰서. 저는 미팅과 스폰서는 평가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순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존경 떠나서 존중할 수 있는 그게 나의 오너십인 거예요. 나의 사업의 방법인 거죠. 이게 저는 가장 큰 노하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삼각형의 빗변이 아무리 길어도요. 두 변을 합힌 것보다 길지는 않거든요. 팀워크 사업인 거죠. 팀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나의 헌신이라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사업은 내가 견뎌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돌뿌리 아니라 큰 돌뿌리를 견디려면요. 큰 돌뿌리보다 더 큰 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에 정직하고요. 매년 돌아봤을 때 나를 쓰다듬을 수 있는 은수가 수고했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곳에서 정상에서 만났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응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